자, 이것이 진행해요. 자, 우리 45쪽에 개발행위 편 나왔죠? 요약집 45. 요약집의 45쪽 개발행위. 먼저 조금 머릿속에 스크린 좀 한번 해보고, 자, 책을 한번 체킹하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요약집은 45쪽입니다. 개발행위. 일단 땅 건드릴 때는 허가를 받자. 이런 내용이죠. 자, 땅을 건드려요. 땅 건드리는 모습을 시끄러 공부하게. 맨날 이 시점 나오면서 정말로 30점을 못 넘으면 30점을. 이번 모의고사는 40점 커트라인. 그래 내가 100% 합격을 확신합니다. 40점 절반이 안 나와요. 절반이. 좀 열심히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잠자지 말고 이제 해야 돼. 열심히 하자고. 집에 가서 자고 수업 시간에 졸고 시간 있으면 엎드려 있고 하루 종일에 24시간을 누워 있어. 제대로 좀 깨어있는 시간이 없어. 자, 땅 건드리는 모습 연상해야 돼요. 우리 사인인 갑이라는 자가 어떻게 땅을 건드리는가. 이 땅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면 건물 토토토 형태로 건드립니다. 건물 토토토 이렇게 되어지죠. 건물 토토토 형태로 건드린다 하는 거예요.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물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하는 거죠. 공작물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 쌓아놓는 거죠. 1월 이상 시골에다가 농림적은 제외하고 농기구나 뭐 농작물을 야작해 놓을 수 있으니까 물건 쌓아놓기, 물건의 접치 이렇게 표현하죠. 쌓아놓기.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는 거죠. 토석을 채취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하는 거예요. 토지 분할은 여기까지는 건물 토토토에서 개발행위라고 그러죠. 우리가 땅을 건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개발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면서도 땅을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면서 땅을 이렇게 건드릴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안 받는다. 응? 왜 또 처음이야? 맨날 처음이야, 맨날 처음. 제대로 대답하는 데가 없어?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죠?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토지 분할인데 토지 합병은 해당상이에요. 해당상이 아니야. 해당상 아니죠, 지금? 합병 없잖아요. 그죠? 이 허가권자가 도시군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죠? 시장군수. 이렇게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자. 자, 여기에는 개발행위는 말이죠. 허가만 있어요. 경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 아예 신고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이렇게 땅을 건드리는 행위를 할 때는 우리 허가 대상이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꼭 잡고. 응? 경미한 행위를 갖다가 하려고 그래. 경미한 건물 토토토를 하려고 그래. 그때는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에다가 원두막 하나 지으려고 그래. 이런 그냥 지으면 되는 거야 이게. 뭐 신고하고 한다는 거야. 이런 내용이 없어.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자, 우리 평창군을 갖다가 하나 예를 들었죠. 평창군에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그래서 임야를 갖다가 사들였다. 3,000제곱미터를 사들였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걸 이제 갑이 뭐 하려고 한 거냐, 펜션을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펜션 10채를 지으려고 한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일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습니다. 자, 도시군수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군수까지 허가를 받아줘야 돼요. 자, 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냐?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예요. 도시군수. 똑같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중후검사 대상이 바로 세 가지만 중후검사 대상이죠.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물건 쌓아놓는 건 중후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하는 거하고 토지 형상을 변경시키는 것만 일단 중후검사 대상이다.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이죠. 토지 형질 변경이.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다. 이렇게 되어져요. 채취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만. 이 중후검사 대상인 이 세 가지는 뭐하고 똑같냐면 도시계획률이 심의 대상과 허가를 갖다가 내줄 때 심의하자, 심의를 거치자 하는 이 심의 대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률이 심의를 거치자 하는 내용이 바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만 심의 대상입니다. 중후검사 대상이 심의 대상하고 똑같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 절차를 갖다가 생략하자 하는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을 때 요 갑은 이 계획서에다가 허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거죠. 허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한다. 계획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하겠다. 필요 용지까지 확보하겠다. 옳지. 그 다음에 유해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유해 방지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분진 날리니까 방지하겠다. 환경오염 방지하겠다. 그렇죠. 나중에 다 해놓고 이제 조격이라든지 경관 조치 해놓겠다. 뭐 이런 내용. 우리 아파트 지을 때도 개발행위예요. 지금 땅 건드리는 거죠. 전부 다 이런 계획서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반시설 설치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용지 확보한다.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는 게 옳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었죠. 이 두 가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신청하면 요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15일 내에 떨어집니다. 15일 이내 떨어지는데 요때는 협의기간이나 심의기간 이런 게 있다 하면 심의나 협의기간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요걸 갖다가 제외하고 이걸 포함하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량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적 행정처분이에요. 따라서 재량행위는 뭐를 붙일 수 있냐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조건. 진짜 할 거지. 하면 내주고 안 하면 안 내주고 조건부 허가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면 맞는 거고 없다 하면 X. 우리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이런 걸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이라는 것 자체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자. 이렇게 되어지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지는데 이행보증금은 총 사업비에 있어서 20%죠.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자. 우리 건축법에 가면 안전관리 예치금이다 해서 1%가 나와주죠. 1%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비 1%다. 건축공사비. 여기는 이제 20% 이런 말이 나와주고.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만드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죠?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옳지. 예치 의무가 없다. 예치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반 설치를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자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흔합니다. 예치 의무가 없다는 거 꼭 잡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를 했다 또는 허가 없이 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내용 원상복구를 갖다가 할 수 있죠.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고 안 하면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 행정대집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내용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면은 준공검사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의견 청취가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의견 청취하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의견 청취를 해서 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의견 청취가 주민 의견 청취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예,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평창 읍내에서 용평 스키장 가는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시행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자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이렇게 걸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떤 개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반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 기반이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구역은 뭘로 지정하느냐면 개발 밀도 옳지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자, 개발 밀도, 개발 행위로 인해서 밀도입니다. 밀도는 건축물의 밀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하자는 거예요? 강화하자 이 뜻이요. 컨트롤하자, 강화, 억제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게 50% 상한치까지 이걸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건폐율 50% 하면 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요런데 외의 지역이겠죠.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 자, 요런 지역은 우리가 기반시설 옳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부담구역 이렇게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계획이 설치해야 돼? 계획이 없이 설치해도 돼? 계획이 시.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몇 년 내? 1년 내. 옳지 1년 내 계획이 나와야 되죠? 이걸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다.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자, 격자형으로 도로 설치하겠다, 상하수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 공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잡아야 되고. 이거 설치할 수 없으니까 뭐 계획이 필요 없는 거지. 강화만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건 계획이 필요한 거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쭉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편에서 나와요. 도시군 관리구역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면 틀려버려요. 그죠? 도시군 관리구역 내용이 아니니까.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단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죠. 지정하는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 요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죠.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죠. 네요. 심의. 요 의견 청취는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동일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 도시군수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절차와 지정 절차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는 좀 다르네요. 이건 의견 청취가 있고 이건 의견 청취가 없고 이건 단순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고 이런 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집 45쪽 한번 봐요. 자, 맨 왼쪽 칸이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건물 토토토 이렇게 나와주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허가 대상에서 가로 열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써놔야 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물 토토토 이렇게 들어가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 밑에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전부 다 허가 받아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넘어가서 보면 토석 채취 밑에 보니까 토지 분할 나오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건 건축법에서 규율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골이다. 녹간농자 이렇게 되겠죠. 1번. 시골 하면은 녹간농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인허가 등 없이 지멋대로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자, 2번과 3번은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쪼각내는 경우 있죠. 그죠?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합니다. 이상이 아니죠. 미만으로 분할 밑줄. 너비 5m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받자 이 말이지. 뭐 이상이다 뭐 이거 하면 안 돼요. 이하다. 자, 그 다음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안에서 제일 밑에 칸.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의 물건을 일월 이상 사는 행위죠. 그렇죠? 울타리를 칠하는 뜻인데 한마디로. 자, 요 내용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만 이게 개발행 허가사항이지. 농림지역은 여기 빠진다는 거 잡아야 돼요. 농림지역 X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칸을 딱 보면, 자, 45쪽 다시 갔어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재해복구 재난수습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공작물 설치편에서 동그라미 3번 잡아야 돼요.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그냥 할 수 있죠. 농사 지으면서 못자래 하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면서 개발행 허가 받으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이 표현 나와요? 육상어류양식장 제외하자. 밑줄 그어놓고 이건 허가 대상이에요. 예. 허가 대상입니다.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는 말은. 그죠? 용도 변경이랑 형질 변경까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봐요.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어놓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나오죠. 그래요? 네.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 아니죠.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형질 변경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요. 기억년 티고 묶어놓습니다. 인접 토지에 있어서 관계, 배수, 물대는 거, 그 다음에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벌에 보면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온이 등 수질오염. 온이라는 말은 썩은 진흙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자가 진흙 니자를 쓰는 겁니다. 그죠? 오염된 진흙 땅을 온이라 그래요. 자, 그 시궁창에 있는 진흙 땅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수질오염 또는 토질 이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디귿번 별표쳐야 되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전답 사이의 변경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밭을 논을 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거 하나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높이 5cm, 깊이 5cm 이내 밑줄 그어요. 무릎 높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절토, 성토, 정지죠. 포장은 허가사항입니다. 포장 허가사항.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서 형질 변경. 4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밑줄 그어놓고 형질 변경.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5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만 밑줄 그어놓습니다. 형질 변경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토지 분할 파트를 보면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경우 사도법에 의해서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보니까 별도의 개발행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밑줄 그어요.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 분할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행정재산이라는 것들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용도가 폐지돼야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요. 당신네들 경찰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쪽 지구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얼마냐? 뭐 한 2억 하냐? 내가 사버릴 거야. 안 됩니다. 안 팔아요. 그러나 용도가 폐지되면 매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라는 말은 나오면 반드시 뒤에 용도 폐지되는 요 말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일반재산 하시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요건 용도 폐지될 필요가 없죠. 일반재산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 밑줄.
자, 그 다음에 너비 5m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조각낼 때는 일단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 자, 밑에 양가로 2번 갑니다. 개발행위 조치, 통지, 조치 후 통지 이렇게 나오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 그어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라고 써놓습니다. 통지 동그라미 쳐야죠. 통지해야 한다. 자, 1, 2, 3, 4, 5 딱 묶어놓는데 요즘에 이게 한 지문씩 떠요. 이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별표는 한번 쳐놓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자, 잠깐만요. 우리 개발행위를 갖다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OX. 똑같은 절차로 간다니까? 왜 그런다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똑같이 허가를 받아요. 변경을 해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개발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경미한 행위는, 여기에 나오는 이 경미한 행위는 해놓고 통지를 하는 거야. 신고로 고치면 안 돼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해놓고 통지해버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보겠습니다. 1번 사업기간 단축. 자, 밑줄 그어놓고 단축에 단호부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단축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갖다가 사업기간을 갖다 확대한다 하면 안 돼요. 확대한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2번에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 5% 동그라미 딱 쳐요. 단호부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축소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확대로 고치면 또 틀려요. 자, 3번 법령 개정 등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변경 밑줄 그어놓고 불에 동그라미 쳐요. 단호, 불허 이렇게 갈 겁니다. 4번에 건축법 등에 대한 허용오차 반영, 허용오차 반영 밑줄 그어놓고 허에 동그라미 쳐요. 단호, 불허. 자, 5번에 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이게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 일괄 신고 밑줄 그어놓고, 자, 가로 열고 건축 신고 사항 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우리 간접 신고 내용이 있었죠? 그 신고 사항 등이야. 이런 것 등은 일괄 신고 들어가는 거야. 예. 자, 건축 신고 사항 등입니다. 일괄 신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변경하여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 등은 해놓고 통지하자. 단호불어 일괄 신고 통지 사항. 단오 불러. 자, 다른 거 모른다 하더라도 사업기간 단축 5% 범위 안에 축소. 이 두 가지는 꼭 잡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많이 바꾸니까.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갑니다. 자, 자료에 봐요.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이런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주죠.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밑줄 그어요.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바꿉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밑줄 그어놓고 별표. 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두 줄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 설치 밑줄 두 줄,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두 줄. 여기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네 번째 줄 맨 앞에 밑줄 그어야 돼요.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긋자. 자,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유형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주고. 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조건부 허가라고 써놓습니다. 별표 쳐놔야 돼요. 꼭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 큰일 납니다. 있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봐요.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는 두 번째 줄. 자, 밑줄 그어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 하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를 허가를 신청한 자 있죠. 갑에 있어서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의견을 듣고서 조건을 붙이지 안 붙이지를 갖다가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타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 듣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6번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시장군수, 도시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공객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도시공객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자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이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로 바뀝니다. 시험 문제 큰일 나요. 자,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심의 1번문 들어갑니다. 관계 행정기구나 작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절 변경 토지 채취계예요. 쭉 밑줄 거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토지 형절 변경 밑줄 동그라미 2번. 토지 채취 밑줄 동그라미 3번. 여기는 물건의 적치와 토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 가지 거에 대해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자, 중앙도시기구나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밑줄 거예요. 심의 대상이 지금 중공업사 대상하고 똑같아요.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동글배기 2번 갑니다. 자, 1번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과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1, 2, 3, 4, 5 땅 붙고서 심의 대상 아니 써놔야 돼요. 심의 대상 X. 이거 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틀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꼭 잡아야 될 게 2번입니다. 2번 별 붙여야 돼요. 자, 1번. 밑줄만 커요. 1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어차피 심의 받았으니까 이때는 심의를 생략하자 이런 내용이고 2번 잡아야 됩니다. 별표 쳐야 돼. 2번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밑줄 거예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나왔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 하면 심의 거쳐서 나오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심의를 별도로 또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고 또 각종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 등을 규율해 놓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3번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이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봐요.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입니다.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개발행위다.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죠. 자, 4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밑줄 그어요. 자, 5번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밑줄 그어놓습니다. 각종 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신설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호, 제5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즉 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이야기하겠죠. 4번, 5번.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과 5번 묶어놓고 심의 요청이라고 써놓습니다. 심의 요청사항이 4번과 5번이에요. 심의 요청이라고 써놓기만 해요. 그것까지 뭐 잡을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자 하는 내용들이죠. 자, 오른쪽 위에 가요. 자, 49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야 돼요.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딱 묶어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없다 이렇게 써놔야 되죠. 1, 2, 3 묶어서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예치 의무가 없어요. 1, 2, 3 묶어서 해놨어요. 네. 자, 1번을 보면 국가 밑줄 지방자치단체 밑줄 거예요. 자, 2번을 보면은 공공기관 밑줄 걸었습니다. 3번에 보면 공공단체라는 표현 나오죠? 자, 밑줄 걸었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의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는 두 번째 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줄 2번 밑줄 그어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쭉 밑줄 그어요. 시험 문제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조심해요. 있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밑줄 그어놓고 20%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물론 이 예치 방법, 구체적인 사항 뭐 이런 것도 이제 조례로 정하는데, 자, 동그라미 6번 가겠습니다. 자, 이행보증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되죠. 현금으로 납입 원칙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요. 보증서라는 표현 나오죠. 동그라미 쳐요. 공적 보증서입니다. 또는 제일 끝에 이행보증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행보증서 동그라미 쳐요. 요것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7번. 밑줄 그어.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 됩니다. 준공검사 받은 때 반환하죠. 반환 시점.
그러니까 이행보증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즉시 이를 반환한다 하고 틀려버립니다. 중공검사 받은 때죠. 예, 밑줄 그어놓고. 예. 자, 8번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휴보를 했던 경우입니다. 잔액이 남아있다면 즉시를 예치하게 반환해 줘야 되죠. 자, 양가로 6번 가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잡아주셔야 돼요. 대통령령이. 예. 자,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규모의 적정함 네모 엮어놓고, 자, 밑줄 그어요.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주, 상자, 생산 이 규모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3만원짜리 농국공, 오보자 이런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오죠. 자, 또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네모 엮어요. 이 두 군데 지역에서는 해당 기준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돼야 되죠. 이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 당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쳐요. 따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조례로 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용도지역 두 군데. 어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아직 시험 문제 여기까지는 추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다. 자, 밑에 규모 봐요. 만주, 상자, 생산 나오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때 그냥 한다는 얘기야.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는 얘기야. 아, 이 규모가 되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요. 넘어지면 안 돼.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여기 규모의 제한을 안 받지만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이 규모가 되어야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 허가 받으라는 얘기지. 허가 안 받으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이해 가요? 만주, 상자, 생산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제일 위에 3만원짜리 농국공 잡을 수 있어요? 예, 5 보자입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적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전녹지나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국토 어디에나 개발행위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 가면 이 부분이 빠져요. 보전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는 신시가지로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 어긋나지 아니해야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갖다가 안 받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4번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무릎 배수, 하천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자, 5번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하면 개발행위 허가 못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규모에 맞고 이런 거에 적정해야 개발행위 허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6번 조그만하게 별표치고 간혹 잘 나와요. 유예 규정을, 즉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다가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야죠.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에 위치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그어놨습니다. 각각 가야 됩니다. 넓은 쪽으로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한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다만 동그라미 쳐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의 대상인 토지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 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밑줄 그어야죠.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밑줄 그어요. 자, 이게 준주거죠. 준주거 지역입니다. 이게 준공업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에서 이렇게 갑의 대지가 있는데 개발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니까 만주, 상자, 생산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죠. 공업지역이니까 3만원짜리 농국공이죠.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여기서 할 때는 이걸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때는 이걸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걸치면 어떡할 거냐? 합산할 때는 이걸 갖다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연접 합산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7번. 자,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의 기준입니다. 허가의 기준 네모에 끊었습니다. 지역의 특성,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용도를 정하죠. 1, 2, 3 묶어놓습니다. 시가와 용도 네모, 유보 용도 네모, 보전 용도 네모였고요. 세 가지입니다. 용도, 허가 기준 용도 세 가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 세 가지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말 그대로 보전한다. 유보시켰다. 개발도 가능하고 보전도 할 수 있다.
시가화 용도는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 자, 시가화 용도 세 가지 잡아야 돼요. 주상공에서 끝나죠. 녹지적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시가화 용도 세 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에 동그라미 치고 완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할 수 있는 구역이 무슨 구역? 유보 용도입니다. 유보 용도 지역이죠.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 밑줄, 생산관리 지역 밑줄, 자연녹지 지역 밑줄. 이거 유자생계 잡아야 돼요. 자, 유보 용도 유자생계 세 가지 잡아야 되죠.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유자생계. 유보용도 유자생계죠. 유보용도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갑니다. 자, 보전용도 봐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강화요, 완화요? 강화해야 보전이 되어지지. 이걸 완화로 바꾸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생산녹지역부터 밑줄 그어요.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걷는데 쭉 밑줄 그어요. 이걸 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어져야 되냐면 유보용도하고 시가화용도 세 개 나오는 걸 그걸 잡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 보전용도다. 시가화용도인 주상공하고 그 다음에 유보용도인 유자생계하고 그 나머지가 모두 보전용도에 해당이 되는 거야. 내용 잡을 수 있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 갑니다. 자, 성장관리방안. 우리 입지 최소 구역이라는 말이 있었죠. 롯본기 힐스를 떠올려야 돼요. 집중적으로 정비나 거점 육성이다.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이 입지계 최소 구역입니다. 근데 성장관리방안은 세종시 때문에 생겼다 그랬죠. 난개발의 여지가 있다. 개발 압력이 높은 곳에 있어서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이 바로 성장관리방안이다.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 아닌 것은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틀려요. 자, 세종시 떠올려야 되고 난개발이다. 복숭아밭 밀어버리고 원룸 짓습니다. 자, 그것 좀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을 확보해 줄 거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은 내가 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세종시장이.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을 뭐라 그런다?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은 뜻이 무슨 뜻이다?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성장관리방안은 지금 개발행위 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성장관리방안을 갖다가 수립하는 자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는 밑줄 그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자, 이자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입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밑줄 그어놓고 난개발 판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난개발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는 이걸 개발 압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 기반시설 네모였고 놓습니다. 설치 변경 건축물 네모였고요.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한다. 이것을 수립합니다. 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다? 개발행위 허가권자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입주기재 최소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성장관리방안 수립권자 누구?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입지계 최소구역 지정권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잡아야 된다니까? 잡아야 돼. 잡으려야 돼. 잡고 잡으려? 그건 좀 괜찮지? 안 잡고 자? 개그를 안 해야지. 오전부터. 어제 뭐 했어요? 뭐 특강 했어요? 세법 했어요? 몇 시까지 했어요? 에? 7시까지요? 원장님이? 공법시간 오지 말라고 늦게까지 해버렸고. 그래, 힘들이 없지, 지금. 원장님이 또 세밀하게 잘 알려주시죠? 예. 세법에 있어서는 권위자예요, 우리 원장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잘해.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다들 듣지 그랬어요. 다 들었어? 자,
우리 임경 교수님도 아주 전국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네, 아주 여기 세법 임경 교수님이 하시죠? 네, 잘해. 잘하시는 분이고. 원장님도 잘하시고, 두 분이 쌍벽을 이루고. 자, 51쪽 한번 봐요. 거기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절차 이렇게 나와요?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는 쭉 미주고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권자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하며 밑줄.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하자 밑줄 그으세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동그라미 한번 쳐요. 지방도시경의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자. 다만 다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는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자, 밑줄 그어요.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자 하는 내용이죠? 1, 2번 묶어놓고, 자,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 자세히 잡을 필요는 없는데, 양가로 1번 성장관리망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 동그라미 쳐요. 자, 이내에서 변경 밑줄 그어놓고, 그 변경 지역에서 성장관리망을 또 변경하는 경우, 뭐 이런 내용들 10% 이내에서 변경이다, 10% 변경이다,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양가로 2번은 단위 기반시설 부지 면적의 10% 미만이에요. 10% 동그라미 쳐요. 그 미만이 됐든지 이내가 됐든지 뭐 잡을 필요는 없고 일단 10% 정도에서 변경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의견 청취를 갖다가 생략할 수 있다.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협의심의 생략이 아니고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죠. 유보용도 지역. 네모 딱 엮고 별표 쳐요. 성장관리방안은 어디에 수립된다? 유보용도에 수립된다. 유보용도죠. 네모 엮어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20% 이하. 자, 전체 면적의 20% 이하 밑줄 그어요. 범위에서 보존 용도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습니다. 자, 거기에 다만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치고 기반시설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이 말 나오잖아요. 보존 용도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20%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보용도 지역에 여기 유보용도 유자 생겨요. 뭐 계획관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유보용도 지역 여기에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농림지역이 이걸 에워싸고 있어요. 농림지역이 에워싸고 있다. 농림지역은 보존 용도로 가죠? 보존 용도입니다. 왜 보존 용도냐? 시가화 용도가 아니고 유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 용도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포함시킬 수 있느냐? 보존 용도가 20% 이내에서 포함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10%짜리 나왔을 때는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갖다가 생략하다, 청취하는 걸 생략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 4 딱 묶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밑줄 그었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체계적 관리 밑줄 그어요. 자, 4번은 조례로 정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쳐야죠. 성장관리방안에는 네모에 끊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1호와 2호를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죠.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번 묶어놓고 의무적 포함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죠. 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밑줄 그어요. 기용대 한다. 기자 동그라미 쳐요. 2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밑줄, 건폐율 용적률 밑줄 그어놓고 용해 동그라미 칩니다. 기용되어야 한다. 잡아야 되고. 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밑줄 그어놓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여기는 건축선이 없다는 거 조심하세요. 건축선 X 해놔야 돼요. 높이가 또 의무적 포함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51쪽에 양가로 8번 개발행 허가 제한이라는 표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한권자 나오죠? 거기에 국회교통장관 시도의사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제한 절차가 중요해요. 자, 1번 별표 한번 쳐놓습니다. 중앙도시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입니다. 심의를 거쳐내고. 제한할 때는 그냥 제한한다. 심의 거쳐 제한한다? 옳지. 심의 거쳐 제한한다. 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밑줄 그어요.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자, 다만
아래 디귿, 리을, 미음은 세 가지 것이죠. 중앙도시 기준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연장했던 거라고 쳐요.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심의 거쳐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교통장관 시도의사인 경우에는 자, 중앙도시나 지방도시의 심의 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서 제한한다. 시장군수 의견을 갖다가 듣지 않고 제한한다. 듣고서 제한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시장군수 의견을 뒤에 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의견 듣고서 이걸 제한을 해야 되겠죠. 지역 사정상 절대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또 제한을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 의견을 또 드려야 됩니다. 자, 제한 사유가 나와요. 제한 사유, 요거 별표 쳐놓고, 우리 성장관리방안이 이게 없을 때는 시험 문제가 개발행편에서 무조건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성장관리방안이 나와가지고, 성장관리방안이 시험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순위예요. 자, 녹지적 밑줄, 계획관리적 밑줄 그어야 돼요. 자, 수목이 집단으로 자란다, 조수루가 집단 서식한다, 우량농지다. 그러면서 끝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녹지적, 계획관리적 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 지역. 무슨 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분화재죠. 밑줄 그어요. 환경, 미화 들어가죠. 환경, 경관, 미관 분화재예요.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디귿, 리을, 미음 묶어놓습니다. 디귿, 리을, 미음 묶어놓고 2년 연장 가능하죠? 여기에서만 2년 연장 가능해요. 따라서 최장 몇 년 제한할 수 있다?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최장 5년간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디귿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거야. 이게 지금 계획이 ING야. 수립되고 있는지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연장하겠다라는 내용. 자, 리을번에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놓습니다. 미음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밑줄 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3년 내에 나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이게 바로 1년 내에 나와야 돼요. 따라서 계획이 ING인 경우에는 이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심의 거쳐서 연장한다, 심의 안 거치고 연장한다. 그렇지. 원래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치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할 때는, 그러나 연장할 때는 심의 없겠다라는 거. 자,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제한권자인 이 행정처는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자. 이렇게 나와지죠. 자, 미리 고시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미리 고시하자. 밑줄 한번 그어요. 자, 잠깐만요. 거기에 공공시설 귀속 나오죠. 53쪽 공공기술 귀속 나와요? 네. 이 내용이 실무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두익법률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아주 이게 돈 문제와 관련돼 있을 때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조금 이해를 좀 시킬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조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자, 이거 설명할 거예요, 지금. 53쪽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내용. 자, 이거 봐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실무에서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관 등의 주철관 같은 경우 있죠. 그게 직경을 따지기도 하고 그 두께를 따지기도 해요. 금액대 따져야 되니까. 이게 다 돈이라고 이게. 그거 어떻게 귀속이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무상귀속, 무상양도에서 다 끝나는 정도만 공부를 해요. 여기 실무적으로 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성성지구에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체국도 있고,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지구대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요걸 쫙 밀어버려가지고 지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신시가지로 조성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멋지게 주민자치센터를 여기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낼 때입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낼 때 시행자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천안시에서 한다면 우리가 별달리 뭐 따질 것도 없을 거야. 비용 들어가는 거 뭐 이런 문제도 예산이 없으면 시험시험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사인들이 해 들어갈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현대건설이 이런 걸 한다. 성성지구에서 우리 조합이 한다 했을 때 잘 봐요. 도로, 이거 돈이야, 돈 아니야? 다 돈이야, 이게. 도로 면적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도로 면적. 우리 한 번씩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각종 조금만 가면 도로가 나오고 도로가 나오고 도로가 나와. 이 도로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죠? 이게 다 돈인데 이게 돈을 갖다가 그냥 줄 거냐 하는 거야. 이 건물, 우체국 이거 부지 이거 그냥 줄 거냐, 지구 경찰서 지구대 이거 그냥 줄 거냐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었던 이러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어지며 새로 설치되는 이 도로, 이 주민자치센터 이걸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야.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하는 거지.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척 중요해. 그런데 그렇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딱 한번 제가 설명할 때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시험장 가면 돼요. 자, 요렇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개발행위 차가, 이 차가 행정청일 수가 있고, 행정청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일 수가 있어요. 자, 행정청일 수가 있고, 비행정청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행정청이 요건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야? 요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래의 공공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설치된 공공시설. 이렇게 됩니다. 공공시설이야. 그러면 행정청이 요 짓을 했을 때, 새로이 설치된 이 공공시설은 어디로 누가 가져가는 거냐 하는 거야. 천안시에서 가져가야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관리청의 무상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상귀속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상귀속된다. 무상귀속한다는 말은 일단 금액도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는 거지. 안 따지는 거지. 금액도 안 따지면 뭘 금액을 따져? 안 따지겠다 하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종래에 있어서 저겁니다. 이 도로와 이게 우체국 여기 지구대죠. 이 종래에 있어서 종래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자, 요것은 개발행위자에게,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비행정청이 지금 이자가 누구야 지금?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이니까 무상귀속 되는 거야. 잘 봐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따지겠다는 거야, 안 따지겠다는 거야? 그래, 안 따지겠다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잠깐만. 비행정청일 때가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새로 이걸 현대건설이 한다고 해봐. 그러면 새로이 설치되는 설치된 공공시설은 현대건설 지가 가져버리면 안 되지. 천안시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바로 무상귀속이 돼요. 무상귀속이 되는데, 자, 비행정청이 하는 거에 현대건설이 우체국이나 이 파출소 여기 지구대를 갖다가 살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이 돈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앞에 도로 내가 한 2평 사겠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용도 폐지된다는 말이 붙어줘야 돼요. 용도가 폐지돼야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매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정재산은.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래서 항상 어떻게 붙냐면 용도 폐지되는 이렇게 돼요. 용도 폐지되는 종래에 있어서 종래의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개발행위자에게, 잘 봐요. 개발행위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안 되지. 사인한테 넘어가니까 양도야, 귀속이야? 그렇지. 귀속으로 붙이면 안 돼?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잘 봐야 돼. 자, 이제 따질 게 있어. 이거 다 금액대를 감정평가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한 20억 나와. 20억. 그런데 이거 설치하고 이거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여기 지구대 설치하는데 이 내용이 18억이면 딱 끝난 거야. 이렇게 18억이 끝났어. 설치 비용이. 요건 설치 비용이야. 설치 비용이 이것밖에 안 걸렸어. 이것밖에 안 됐다고. 이거 바로 무상귀속 되죠? 누구한테? 천안시에 무상귀속 됐어요. 이게 지금 현대건설이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면 얼마가 지금 더 이득이야? 2억. 그렇지. 2억 토해내야 돼. 그래서 용도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새로이 설치되는 요 비용, 설치 비용이죠. 비용의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내에서 이런 말이 걸리는 거야.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런 말이 걸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금액대 따지겠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죠? 네. 행정청끼리 왔다 갔다 할 때는 금액대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는 거야. 자, 잠깐만. 우리 여기에 임야가 있어. 산이 이렇게 딱 있어. 보전산지다, 준보전산지다,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을 보면 여기 공주 넘어가는데 터널이 있죠. 무슨 촬영 산맥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산들 있지? 임야가 이렇게 있죠? 관리청이 어디래야? 산 하면 관리청이 어디겠어? 누가 관리하는 거야 원래? 중앙행정기관에서 산림청이겠죠? 산림청이야,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아니야? 에? 산림청에서 사는 거야. 관리청이 산림청이야. 우리 국가하천이다 하면 관리청이 어디야? 뭐 행자부야. 국토교통부지. 그래서 4대강 사업 한 거야. 경찰서 부지 이런 게 행자부 거야. 관리청이 원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경찰청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지방법원이라도 이런 건 어디야? 응? 그것도 다 등기소 막 이런 것도 법원부지. 법원 국가 땅이고 그래. 그렇지? 근데 우리 저기 국립공원 설악산이다 뭐 이런 데는 관리청이 어디겠어? 누가 관리한대야? 설악산 관리는 누가 하겠어? 우리 북한산 이런데. 에? 산림청일 것 같아? 산림청 아니야. 환경부야, 환경부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 오대산이 국립공원이죠. 오대산 옆에 개방산이 3년 전에 국립공원이 됐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관리청이 바뀐 거야. 관리권이 바뀐 거야, 이게. 어디에서?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책임 소재를 갖다가 서로 떠밀리는 거지. 자기가 관리를 안 한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예전에 그 700원인가 얼마 내고 이렇게 출입을 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졌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환경부 이렇게 나와 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전부 다 환경부 소속이야. 내용 이해 가요? 관리청이 환경청이 되는 거야, 이렇게. 환경부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내용이요. 행정청들은 서로 비용을 갖다가 서로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관리권만 넘어간다는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비행정청이 할 때는 관리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비용까지 전부 다 비교해서 일단 무상양도 되는데 새로 설치되는 비용은 범위 안에서만 무상양도 되고 나머지 2억 토해내라 이런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잠깐 이렇게 가. 이렇게. 행정청, 비행정청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거, 헌거 용도가 폐지돼야 되니까 새거, 헌거, 용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냥 종료 공공시설에 하면 틀려 이게. 용도가 폐지돼야 된다. 항상 이래야 사인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새거, 헌거, 용 이렇게 들어가고 무상규숙, 무상양도 이렇게 갑니다. 자, 따라서요. 행정청, 비행정청. 새거, 헌거, 용. 무상규숙, 무상양도.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걸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말이에요. 행정청이 설치했든지 비행정청이 설치했든지 이게 무조건 관리청의 무상규숙입니다. 이걸 갖다가 절대적 무상규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따라서요. 행정청, 비행정청. 새거, 헌거용. 무상규숙, 무상양도. 새거, 헌거용. 무상규숙, 무상양도. 자, 이 귀속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거야.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이 세목등을 갖다가 통지했을 때입니다. 세목등을 이게 통지했을 때 이게 귀속될 시점입니다. 귀속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행정청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 시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입니다. 준공검사 시에 이게 귀속됩니다. 귀속 시점. 무상귀속도의 시점이에요. 귀속 시점입니다. 귀속 시점이다. 자, 따르세요. 통행준비. 통행준비. 통지시 행정청. 준공검사 시 비행정청. 귀속 시점. 통행준비. 행정청 비행정청. 새거 한 거용. 무상귀속 무상양도. 이 내용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